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권력이죠. 자,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검찰 개혁이 어떠한 것이고 과거 정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오늘은 법과 관련한 이야기여서 좀 어려운 그런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쉽게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방금 진행자님께서 여러 가지 검찰 권력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수사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범죄와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범인 증거 등을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권이에요. 범인 체포하고 구속하거나 고소고발 사건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할 수 있는 권한, 수사권, 이거 검찰이 갖고 있고요. 영장 청구권은 이 특정한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법원 혹은 판사가 발부하는 공식 문서가 영장입니다.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한테 있어요. 뉴스 등에서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보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장 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됩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요청만 할 수 있고요. 신청한다고 그러죠.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죠. 경찰은 못합니다. 여기엔 체포영장, 구속영장, 수색영장, 압수영장이 있는데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은 같이 발부되기 때문에 둘 합쳐서 압생영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기소권.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인데 유일하게 이 기소권을 국가기관이 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그 형 집행권, 확정된 판결이나 다른 집행권원에 따라 법원이 정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 형 집행권이에요. 징역, 금고, 벌금 등 다양한 형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현실적으로 재판의 결과를 실현시키는 역할이죠. 형 집행권. 이렇게 형 집행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결정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아무리 중죄를 지었어도 검찰에서 법원에 넘기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 회부될 수도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특히 검사의 수사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에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어떻게 해서 좀 헌법에 들어간 겁니까? 이게 사실 일제강점기 형사제도에서 비롯됐어요. 조선총독부가 1912년 조선 형사령을 공포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일정 기간 붙잡아 놓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는 미군정 시대에 미군정 법령에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기타 어떠한 관원이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인신구속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영장 신청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을 당시 미군정 이후에요. 그때도 여전히 친일 경찰이 많았어요. 경찰의 인권 수준도 낮아서 경찰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그리고 사법경찰관을 보조자로 규정했어요. 잠시 경찰을 검찰의 통제 아래 잠깐 두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다 합니다. 근데 수사를 하면 무조건 기소하는 관행이 이제 생겨버렸어요.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1961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 규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빠지고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 신청권을 주고 있었던 것을 검사가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위기의 질서처럼 검사 밑에 경찰이 늘 지도를 받아서 예. 수사하고 보고하고 판사한테 영장 신청하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좀 발부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하더라도 검사가 봐서 이건 뭐 이유 없다 하고 기각을 해버리면 거절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보면은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던데 검사가 어떤 특정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수사나 기소를 하는 게 또 같은 동료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또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예. 이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한테 압수수색 영장 신청합니까? 검사요. 검사죠. 근데 마땅히 발부해주면 아무 문제 없었지만 아시다시피 검사 스스로 치부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제 식구 감싸기. 안 하죠. 아예 예. 가로막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수처예요. 예.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관 공수처. 검사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 대선에서 일부 후보는 이 공수처를 폐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흥망성쇠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말이 공수처지. 공수처도 솔직히 말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말만 못했습니다. 공수처였죠.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개혁이라는 이 담론이 들어간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 언제부터 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4년에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었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그때 네. 당시에 검찰총장이 한격만이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률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 했어요. 1954년에 이야기하길. 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순사라고 통했던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부여받았던 것이죠.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100년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오만방자한 발언을 했던 겁니다.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등 각종 이 정부 기관의 고문 사건인데 이 경찰이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힘 빼고 검찰의 힘 몰아줬는데 이번에는 비대해진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검찰 개혁 얘기했던 게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때였는데 공론화는 됐는데 구체적 개혁이 안 됐던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 개혁보다 하나의 숙청 등 군 개혁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후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조금 더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때 나왔던 것이 바로 특별검사제도 특검입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특검이 1999년 온로비 사건이에요.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그래서 사퇴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면서 검찰개혁 동력을 상실하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자, 이후에 등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어떤 시도 있었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예. 검사와의 대화. 예. 자,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받습니다. 라면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 노무현을 조롱했던 박경춘 검사. 이름 기억하십시오. 박경춘 검사. 네. 이렇게 검사들이 계속 반발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야, 진짜 검사스럽다라는 얘기 나왔죠. 이때 2004년 1월 20일 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을 법적으로 폐지합니다. 전국의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처럼 활동한다.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인데 이게 2004년 1월 20일
법적으로는 폐지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기수열에 왕따 자주 발생하는 것은 검사 동일체 원칙을 거부하는 검사들은 그렇게 막 모욕을 줬어요. 예.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도 수사권 독립이나 공수처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족족 검사들의 반발로 부딪혀서 실패했죠. 네. 결국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주된 평가입니다. 예, 박경춘 검사 옆에 있었던 이완규 검사, 지금 현재 예. 법제처장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예. 그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모욕했던. 자, 이명박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뭐 기소 독점 이때 경찰하고 검찰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서 되게 화를 냈다라고 했지만 뭐 뚜렷한 것은 없었어요. 그때 뭐 또 공수처 같은 검찰개혁안도 나왔고 상설특검제 도입도 얘기 나왔지만 말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워낙 이 검찰 개혁의 내용이 한 10여 분의 시간으로 다 정리하기는 조금 물리적으로 제한이 돼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한 말씀 주시고 좀 마칠까요? 다음 시간 좀 이어서요. 국민 주권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할지 아직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딱 얘기되는 건 수사권, 기소권 분리, 공수처 강화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혁들 우리 국민들이 꾸준히 지켜볼 것이고 이젠 과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개입할 것이다. 더 이상 권력의 농단만을 맡겨놓지 않을 거고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할 것이다라는 거 이거 공직자들은 인식해야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몇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하루 궁금했던 이야기, 깊이와 감동을 함께 전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